새벽 공기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창가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그동안 당신은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그 시간은 꽤 고달팠다.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최선이란 말 앞에서 자주 넘어질 테다. 빛이 사라져도 난 사라지지 않는다. 난 그림자가 아니다. 그런 아름답고 눈물겨운 청춘이라는 게 문득 어느 순간 저한텐 좀 짐이 됐던 적이 있어요. 마냥 예쁘게만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잘 버티고 계신가요? 비가 또 오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되게 마음이 아픈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이 무더위 여러분 많은 피해 없이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것보다 좀 치유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라는 김우석 작가님의 산문집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건 작년 제 생일에 이렇게 생일 당일에 이렇게 있다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한 켠에서 책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감성 챙겨볼까? 하나 골라서 읽어볼까? 이러고 이렇게 둘러보던 와중에 제목에 좀 이끌려서 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골랐는데 우연하게 접한 책치고 제가 이 작가님의 문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짧은 이 산문이 되게 가볍게 와닿고 사라락 물들듯이 저한테 그날 위로를 해줘서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혹은 읽어보셨다면 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공유하고 싶었던 거 몇 개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저의 감상, 느낌을 좀 같이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서론이 길었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이 책의 4부에 실려있는 6월이라는 글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을 한 잔 일단 먼저 마시고 읽겠습니다. 전 초보니까요. 6월. 창가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후드득 하는 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인가? 빗방울의 노랫소리인가? 지면의 심장소리인가? 구름의 울음소리인가? 아니면 하늘의 목소리인가? 그 소리는 무겁지 아니하고 가벼웠지만 가벼운 빗소리에도 잔잔했던 마음이 일렁인다. 열린 창문 사이로 비바람이 들어와 방 안 가득했던 새벽의 정적을 옭아매고 유유히 왔던 길로 돌아간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거리는 사람인 걸까? 이처럼 가벼운 것에도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 바람이 만든 균열이 새벽을 더욱 소란하게 했다. 불완전한 세상과 불안정한 나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사유했다. 비가 그치고 웅덩이엔 빗물이 고이듯 현재는 사라지고 과거는 존재한다. 우리는 사라졌다가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했다가도 사라지기도 한다. 불안정한 시간과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괜찮다가도 괜찮지 아니한다. 그동안 당신은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싶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잘 견뎠는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잘 숨었는지,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았는지, 쉽지 않았다고, 꽤 힘들었다고 말해줄 당신의 지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해줄 것이다. 6월이 시작됐다. 해가 길어지면서 밤이 짧아졌지만 누군가의 밤은 겨울보다 더욱 짙어져만 간다. 나는 6월을 완전한 달이라고 부른다. 12개의 달 중
가장 조화로운 달이기에 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꽤 공평해 보이기까지 한다. 관계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6월만큼은 내가 우선이 되었으면 한다. 몸도 마음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나를 되돌아보고 마음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여유는 허락되지 아니할 테니 부디 6월에는 내가 나로서 우선이 되었으면 한다. 제가 6월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을 접하게 됐던 작년 6월이 생각이 나면서 여름에 딱 걸맞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싶어요. 7월이 거의 다 끝나가지만 그래도 이 장마 중에 혹은 이 여름에 겨울보다 짙은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제 낭독이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글이 특별히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작가님이 사유했던 우리는 사라졌다가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했다가도 사라지기도 한다 라는 이 대목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의 주제와 조금 또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주제로 내가 또 공감을 하고 사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로웠고요, 개인적으로. 또 이 작가님이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계세요. 그동안 당신은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싶다. 뭐랄까요. 가끔 나를 정말 잘 알고 나를 이해하는 누군가가 위로를 하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모르는 타인이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나의 안부를 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잘 숨었는지, 길을 잃지 않았는지, 나의 지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해줄 거라는 게 그냥 그 타인이 나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버텨내서 달려가면 미래에 만날 누군가가 미래에 기다리고 있을 어떤 한 타인이 나한테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뭔가 미래에서 온 안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또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미래가 있을 거니까 견뎌서 이 미래로 오면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고 잘 버텼냐고 안부를 전해줄 거다 예고를 해주는 느낌이라서 제가 좀 많은 의미부여를 이 몇 문장 안에 담는 거긴 하겠지만 이렇게도 곱씹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는 게 또 이런 예술이나 글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좋았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6월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빛은 사라져도 난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글입니다. 살짝 좀 심파글?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고 감성을 좀 너무 겨냥하지 않았나? 제목을 읽으면서 살짝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왜 뽑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글쎄, 내겐 그들의 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 솔직히 위선처럼 느껴졌다. 꿈을 꾸라고 하지만 어떻게 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을 걸어준 사람도, 행복하라고 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데 환경을 이해해준 사람도 없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고 매번 고민의 벽 앞에서 좌절했다. 그러다 돌연 학교를 중퇴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의무교육에 내몰린 12년. 대학 역시 나에게는 제도권이라는 틀 안의 의무교육,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이곳에서 나이는 계급 같은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사회적 신분이 만들어진다. 대학이란 곳은 대부분의 20대가 거쳐야 할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다. 20대에게 꿈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대학이 취업의 장이 되고 전공을 버리고 구급 공무원 시험장에 내몰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는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대학은 떳떳하게 취업 사관학교니 취업률이니 하며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밖에서는 인문학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가 줄줄이 폐지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견딜 수 없었다. 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에 꿈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주위에서는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 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들뜬 흥분의 파문이 몸속에서 휘몰아침을 느꼈다. 인생 처음으로 내린 결정다운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이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기를 거부한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서 태어난 코끼리는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규율에, 보장에 익숙해진 제도권의 삶 속에서 이상적인 자유보다 안정된 종속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소한 내 눈에 비친 세상은 그랬고 나는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나라는 존재는 실존하는 자아다. 그림자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을 태양이라 가정해보라.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 그림자는 순응하며 늘어지고 때로는 길어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태양과 그림자 사이에 나는 중심으로 자리하며 변하지 않는다. 실존의 중심에는 내가 있을 뿐이다. 나는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이에 순응하여 스스로 일그러지는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대학을 중퇴한 이유는 그것이 전부다. 빛이 사라져도 난 사라지지 않는다. 난 그림자가 아니다. 어떤가요? 심파극인가요? 제가 이 글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야기 안에서 작가님이 쓰신 표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글의 주제는 평범하지 않은 뭔가 특별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만한, 뻔하다고 말씀드리면 실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특별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도권이라는 틀 안의 의무교육, 이거를 비판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뭐 개선할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꿈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민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변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들뜬 흥분의 파문이 몸속에서 휘몰아침을 느꼈다. 인생 처음으로 내린 결정다운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제가 처음 꿈을 꾸고 그 들떴던, 흥분했던 그 설렘 자체를 상기시켜서 잊었던 감정으로 회귀시키는 느낌? 그래, 나도 뭔가의 그 소용돌이, 휘몰아침을 느꼈었지. 한때는 그 익숙해졌던 나의 열정과 불씨를 좀 다시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고, 또 나라는 존재는 실존하는 자아고 그림자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행복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자아 이외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 다 모든 게 나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빗댄 좀 신박한, 저에게는 좀 새로웠던 비유였습니다. 빛이 사라져도 난 사라지지 않는다. 난 그림자가 아니다. 그림자에 내가 먹히면 안 되니까 새겨서 곱씹으면서 다짐하고 싶은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게 사실 주기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마인드셋이나 이런 좀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땐 이러한 다른 외부적 요소들을 통해서 나한테 좀 들이부어서 내가 좀 고여있던 나의 걱정이나 생각이나 막 이런 보따리들을, 그런 찌꺼기를 좀 이렇게 여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글이었습니다. 다음 글은 이겁니다.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이 책의 제목이죠. 사실 처음에 딱 이 글을 보고 드디어 제목이 나왔다. 책 제목. 물론 이 문장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후킹하기에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책의 제목으로 선정된 되게 호기심이 일었었고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온전함이란 단어를 참 좋아한다. 사전적 의미로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의미도 좋지만 단어를 발음할 때 따뜻한 온기가 함께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이다. 온전히 나답게 사는 삶을 오래전부터 꿈꿨다. 대학을 중퇴한 이유도, 호주 이민을 떠났다가 4개월 만에 돌아온 이유도, 주변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글을 쓰는 삶을 선택한 이유도, 모두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 정말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간은 꽤 고달팠다. 가끔 내가 마음이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얼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에 정말 내가 끈기가 없는 걸까 반문하면서 자책했던 적이 허구하다. 30에 가까워지면서 나답게 산다는 것과 온전히 나답게 산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라면 온전히 나답게 산다는 것은 추구하는 자신의 상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나인 것에 어떠한 이유도 붙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상태이거나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 있는 상태 같은 것.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때론 버거울 때가 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도,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럴 때 삶을 쏙 빼고 온전한 나로 있어 본다.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 복잡한 나를 인정하는 것과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고 가끔 틀리는 나를 자연스러워하는 것.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시간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다. 착한 아들이면서 이기적인 애인이었다가 허구한 날 잠수를 타는 친구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나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허기진 마음에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작가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 어떠한 나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온전한 나다움으로 다가가는 삶일 것이다. 참 신기해요. 뭔가 제가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글이었어요. 만약 내가 글을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나는 글을 이렇게 잘 못 쓰지만 내가 만약에 잘 써서 작가가 되어서 뭔가 에세이집을 펼쳤다면 이러한 내용을 한번 쓰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사유를 했었는지 요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제 삶이 제 생각에 잘 담겨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제가 거울을 보는 느낌이라서 나다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진짜 한 토시도 빠짐없이 착한 아들이면서 이걸 착한 딸이면서 라고 바꾸면 진짜 잘 맞았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 정말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게 저의 삶의 모토인 것 같고 또
그런 시간이 꽤 고달팠다고 생각하고 고달프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가끔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싫고 얼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 잘 포기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내가 진짜 끈기가 없나? 이렇게 반문하고 자책하고 그런 모든 게 싫었고 그런 내 자신이. 근데 좀 이런 얘기를 작가님도 똑같이 하니까 그게 그래 이게 나의 온전히 살려고 내가 달려갔는데 발을 담궜는데 내가 그곳에서 나다움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않아서 뒤돌아선 거다 라고 변명했던 게 좀 한 사람 더 이렇게 좀 힘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보태주는 느낌이 들어서 합리화가 좀 더 됐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나답게 산다는 것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가 삶을 살면서 뭔가 삶의 과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사람을 좋아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허구한 날 잠수 타는 친구에서 착한 딸이고 또 위로를 건네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들을 그냥 그 바뀐 내가 다 나니까 그 페르소나들이 합쳐져서 결국 나라는 자아니까 어떤 나라도 받아들여야겠다. 완벽하든 안 하든 그 연습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막 진짜 막 와 절절 끓는 감동과 막 감정의 소용돌이 막 이런 것보다 이 글이 저한테 와서 물든 느낌? 싹 스민 느낌이 들어서 고요하고 잔잔한 위로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를 읽어볼까요? 1부에 담긴 우리는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소한 일로 무너지기도 한다.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가벼운 오해로 멀어지기도 한다. 최선이란 말 앞에서 자주 넘어질 테다. 안 되는 일은 무엇을 해도 나의 것이 되지 않고 되는 일은 무심함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애쓰던 너의 모습을 대견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너는 너의 시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다고. 여름이 오기 전 꼭 말해주고 싶었다. 여름이 가기 전 이러한 제게 감동을 줬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빛나고 찬란한 청춘이다. 이 한 장면이, 한 페이지가 더 빛날 수 있게 막 이런 그런 아름답고 눈물겨운 청춘이라는 게 문득 어느 순간 저한텐 좀 짐이 됐던 적이 있어요.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춘이 좀 더 행복해야 되고 찬란해야 될 것 같고 아름답게 추억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은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던 뭔가 그 커다랗고 이상적인 그림에 완벽히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저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주제가 마냥 예쁘게만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자주 최선이란 말 앞에서 넘어질 거다. 그렇게 완벽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려고 막 뛰어다니고 덤벙거리지만 안 되는 일 앞에서 또 무너지고 솔직한 감성으로는 그냥 이게 그래 그럼에도 난 아름답고 찬란한 이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와닿은 건 아니고 그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우적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그냥 이 모든 순간이
내가 눈 감기 전에 청춘이든 아니든 누군가는 진짜 열망하던 그 순간일 테니까 어떤 형태든 온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적어내리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완벽한 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계속 무언가에 쫓기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만 할 테니까 그냥 부서져도 괜찮으니까 빛나자. 그렇게 그냥 좀 브레인워싱 해야 될 거, 세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좀 새벽 공기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조금 차갑고 이렇게 좀 공허하다? 그런 공간감이 느껴지는 글인데 그게 막 서늘하고 차갑고 이렇지만 슬픈 내용이 아니라 울림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냥 무뚝뚝하고 창백한 울림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따뜻해지고 몽글몽글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새벽 공기, 새벽 그 하늘처럼 좀 서늘하게 뭔가 이렇게 스미는 감싸는 그런 위로의 색깔의 톤의 글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좀 이 더운 여름 서늘한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저의 낭독, 책 읽기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주시면 전 또 새로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 많이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